네, 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 윤지수 기자입니다. 지금 모하비 출시 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모하비 더 마스터인데요, 바뀐 디자인도 그렇지만 기존 모하비의 아킬레스건과도 같았던 첨단 운전자 보조 장치를 듬뿍 넣어서 거의 세대교체 신차급의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네, 먼저 디자인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형 모하비는 이 그릴과 헤드램프가 마치 하나처럼 이어지는 스타일로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 차는 마치 기계적인, 마치 헤드램프가 없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주간 주행등이 여기 크롬 장식과 똑같이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들어옵니다. 기아차에서 이걸 버티컬 큐브 주간 주행등이라고 부릅니다. 헤드램프는 풀 LED 헤드램프가 들어갔고, 직접 보니까 저도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여기 모하비 헤드램프가 뚫려 있어서 고속으로 달리거나 할 때 여기 벌레가 들어가거나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벌레 같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첨단 운전자 보조 장치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센서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SUV를 이제 랜드로버 같은 디자인을 좋아하는데, 이 차도 모하비가 지금 이렇게 헤드램프와 그릴까지 한 번에 연결되면서 클램쉘 후드를 넣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부분 변경 모델이기 때문에 기존의 파팅 라인을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옆모습은 아무래도 부분 변경 모델이기 때문에 크게 많이 바뀐 점은 없습니다. 기존보다 2인치 더 커진 20인치 휠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타이어가 한국 타이어 다이나 프로 HP2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모하비와 똑같이 이렇게 볼트를 6개 6홀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철판 같은 건 사실 기존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이제 다른 특징들, 여기 디자인이 원래 기존 모하비가 여기 다른 색깔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됐었는데, 지금 차체 색깔로 칠하고 여기 밑에 크롬 장식을 넣음으로써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루프렉이 기존에 좀 두꺼웠습니다. 많이 두꺼웠는데 이게 지금 슬림형 루프렉으로 바뀌면서 차체 전고가 20mm 가량 났습니다. 이전 모델이 높이가 1810mm였는데 이 차는 지금 1790mm입니다. 여기 뒤에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브레이크 사이에 공기 통로가 있는 디스크 브레이크가 들어가고 있고요. 뒤쪽은 사실 기존 모하비와 이쪽 철판, 이 전체 큰 철판은 여기 A필러까지 연결되는 철판인데요, 이걸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모하비의 윤곽을 그대로 살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 트렁크 리드는 교체를 했어요. 트렁크 리드를 교체를 하면서 여기 크게 모하비 들어가고, 2개 테일램프를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그릴과 그 디자인적 통일성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 버티컬 큐브 미등을 넣어 놓았습니다. 약간 그 우리나라의 동급 유일 V6 디젤 엔진인 거를 좀 그런 자부심이 느껴지는 부분이, 무려 머플러가 4개입니다. 다만 이 머플러가 사실은 이게 진짜는 아니고, 진짜 머플러는 여기 아래 큰 거 수도꼭지 모양으로 하나 들어갑니다. 이거는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진짜 같은 느낌은 받을 수 없습니다. 개발 비화를 약간 설명을 들었는데, 아까 인터뷰를 통해서 사실 한쪽이라도 이걸 연결을 하고 싶었다고 해요. 근데 이 각도라든가 이 배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존 머플러를 밑으로 내리고 이렇게 4개 다 가짜로 했다고 합니다. 네, 모하비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뭐 바깥 디자인에 비해서 실내 디자인은 기존에 있는 게 없다 라고 생각할 만큼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게 스케치로 봤을 때도 저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 직접 앉아보니까 이 실내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넓게 굴곡이 져서 굉장히 풍성한 볼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넓은 데다가 센터페시아 모니터가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이 12.3인치가 들어가서 약간 미래적인 느낌도 주고 있고, 네, 그리고 소재 같은 부분도 사실 이런 게 다 실제로는 플라스틱이지만 그 마감 처리를 굉장히 잘해서 질감은 약간 쇠 느낌이 조금은 납니다. 이런 부분은 원가와 그 질감 차이에서 굉장히 타협을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제 좀 좋아하는 이런 특징들을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하늘에 보는 나무무늬 장식이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약간 탁상 같기도 하고, 지금 신형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크 나무무늬 장식이 들어갔는데요, 질감은 그렇게 썩 나무 같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팰리세이드의 그냥 플라스틱 느낌보다는 조금 더 마감을 더 해준 듯한 느낌입니다. 직접 만져보니 이렇게 큼직한 토글 스위치라든가 이렇게 각져 있는 굉장히 직선과 곡선이 연결이 되면서 이런 멋스러운 느낌, 정통 SUV 느낌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기존 모하비처럼 여기 4WD 로우 기어가 들어있습니다. 정통 SUV다운 특징이죠. 사실 요새 일반 모노코크 SUV라든가 이런 거에선 찾아볼 수 없는 기능입니다. 콘솔 박스가
덩치에 걸맞게 굉장히 넓습니다. 뭐 카메라 한 2개, 잘 끼워 넣으면 DSLR 카메라 3개 정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형 모하비는 편의 장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전 세대가 좀 많이 부족했던 부분이죠. 아무래도 이전 세대가 2008년도에 나오고 11년이나 지났다 보니까 이런 점이 부족했는데, 신형 모하비는 여기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팰리세이드에 들어갔던 험로 주행 모드가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 올로드 모드 3개, 컴포트, 에코, 스포츠가 있고요. 가운데 버튼 누르면 오프로드 모드, 스노우, 머드, 샌드 모드가 있습니다.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데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제 핸드폰이 보급형 핸드폰이라 그렇게 큰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조금 꽉 찬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개 스피커로 이루어진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 세대는 제일 높은 버전이 10개 JBL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갔거든요. 무려 5개나 늘어난 기능입니다. 이전 세대에 비해서 여기 센터 콘솔이 높이가 올라갔어요. 이것도 역시 약간 스포츠카다운 요즘 트렌드인데, 이게 올라가면서 기어 노브가 짧아진 점, 이런 점 등을 엿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모하비 뒷좌석 타고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공간부터 살펴보면 다리 공간은 주먹을 세워서 한 2개 하고 반 정도 들어가고요. 머리 공간도 주먹 하나 정도가 조금 더 남습니다. 프레임 바디 SUV만의 단점이 조금 엿보이는데요. 아무래도 하체 부분에 프레임 골격이 지나가기 때문에 하체가 일반적인 모노코크 SUV보다 다소 높은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다리 공간이라든가 이렇게 좀 더 뜨는 걸 엿볼 수 있고요. 5인승 모델은 여기 뒷좌석 3열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공조장치 온도 조절을 따로 할 수 없습니다. 6인승이나 7인승 모델 같은 경우엔 여기서 공조장치 조절할 수 있고 송풍구가 천장에 달리게 됩니다. 아무래도 시트가 이렇게 접어야 되는 방식인 만큼 이렇게 퀼팅 나파 가죽 시트 등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평평합니다. 그래서 코너나 이런 데 갈 때 뒷좌석 승객을 잡아주는 역할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은 요새 팰리세이드나 이런 차들 보면 이쪽에 차양 이런 선쉐이드가 들어가는데, 지금 모하비 같은 경우에 이쪽에 선쉐이드도 없는 상황입니다. 시트는 움직이는 범위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일단 등받이 각도 조절이 최대로 세웠을 경우에 거의 90도 가까이 되고요. 또 최대로 눕히면 거의 누워서 잘 수 있을 만큼 편안한 자세가 나옵니다. 슬라이딩 기능이 들어있는데요. 이걸 움직여보면 거의 앞 시트에 닿을 만큼 이 시트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정은 지금 여기서 안 되고 조금 더 뒤편에서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패밀리 SUV다 보니까 여기에 많은 충전 소켓을 가지고 있어요. 노트북이나 이런 걸 충전할 수 있는 220V 소켓이 있고 USB 소켓을 양쪽에 2개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쪽에 이제 바닥 매트가 들어가는데 고정식 후크가 없는 일반적으로 그냥 올려놓는 방식입니다. 그래도 돌기들을 많이 만들어 놔서 생각보다 많이 미끄러지지 않더라고요. 네, 사실 옛날 모하비는 처음 나왔을 때 후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따로 나왔었는데, 지금 신형 모하비는 풀 옵션에서도 이쪽에 들어가는 모니터는 따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앞좌석이랑 뒷좌석이랑 스피커와 마이크로 대화할 수 있는 기능 등이 들어간 점은 신형 모하비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트렁크를 살펴보겠습니다. 모하비는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서 이렇게 버튼만 눌러주면 가볍게 열립니다. 사실 이게 이전 모하비는 그 구조적으로 이 전동 트렁크를 넣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플래그십 SUV임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갔었는데, 신형 모하비는 구조를 조금 더 고쳐줌으로써 이런 전동 트렁크를 품을 수 있었습니다. 트렁크 용량은 사실 다른 모노코크 SUV에 비해서 큰 편은 아닙니다. 이쪽에 프레임 골격이 올라오기 때문에 플로어 자체가 높은 편이죠. 그래서 이 밑으로 사실 모노코크 SUV의 경우에는 굉장히 깊숙한 수납 공간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열어보면 겨우 깊이가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차는 또 5인승 모델이어서 여기에 또 다른 수납 공간이 있어요. 여기도 역시 깊이가 그렇게 깊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5인승인 만큼 시트도 떼어내고 여기에 이제 세차 도구나 이런 걸 넣어 놓으면 굉장히 편하겠네요. 네, 지금 모하비를 타고 있습니다. 시트 포지션부터 먼저 얘기를 드리면, 확실히 차체 아래쪽에 프레임 골격이 지나가는 프레임 SUV인 만큼 시트 포지션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낮추고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닛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네, 이 차의 경우엔 지금 파워트레인이 V6 3.0L 최고 출력 260마력, 최대 토크 57.1kgm 성능을 내는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요.
확실히 6기통 디젤 엔진인 만큼 4기통보다 훨씬 부드러운 회전 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솔린의 4기통과 6기통 차이가 뭐 이 정도 차이라면 디젤 6기통과 4기통 차이는 아무래도 진동이 더 심한 만큼 그 몸으로 느껴지는 게 확실히 더 큽니다. 프레임과 차체 사이에 들어가는 고무 부시를 교체해 줌으로써 충격을 머금었을 때 차가 푸들푸들 터는 게 확실히 적어졌어요. 약간 모노코크 중에서는 조금 나쁜 편의 승차감 정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서스펜션은 지금 앞 W20원 디멀티링크 구조인데요. 구조적으로는 굉장히 그 충격 흡수에 굉장히 뛰어난 방식이지만 아무래도 프레임 방식이다 보니 이 프레임 자체에 그 서스펜션이 맞물리거든요. 그래서 스트로크가 짧아서 큰 충격을 먹으면 상당히 텅텅거리면서 튀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프레임 자체에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는 힘든 모양새고요. 이 차는 지금 전동식 스티어링이 들어갔는데 기존 유압식을 버리고 전동식으로 바뀌면서 조금 더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을 넣을 수 있는, 차선 중앙을 쫓을 때 운전대를 전기 모터로 이렇게 조작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갈 수 있는 토대가 됐습니다. 방식은 렉 타입 방식인데요. 일반적인 컬럼 방식은 운전대랑 가까운 쪽에 모터가 달리는 방식인데, 그 방식은 이제 소형차들에 주로 쓰는 방식이고 2톤이 넘는 큰 차답게 렉 타입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모델은 5인승에 20인치 휠을 끼고 있는 모델인데요. 무게가 2250kg입니다. 그래서 덩치가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최고 출력 260마력 그리고 1500rpm부터 57.1kgm 최대 토크가 일찍이 나오기 때문에 가속감은 뭐 충분한 수준입니다. 뭐 그렇게 막 그 뒤통수를 이렇게 휘갈긴다거나 이런 식의 빠른 건 아니지만 육중한 덩치가 굉장히 빠르게 나아가 줍니다. 승차감도 이전에 비해 나아진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전이 이런 너울을 만나면 굉장히 출렁거리면서 그렇게 튀었는데, 신형 모하비는 이런 댐퍼나 이런 걸 조금 더 특히 뒤쪽 댐퍼를 지금 많이 손댔다고 하는데, 확실히 그런 움직임을 억제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잔진동도 더 잘 흡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상적인 점이 지금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서 시속 100km로 항속할 때 RPM이 약 15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엔진 소음 유입량도 지금 비가 많이 와서 확언할 수는 없는데 크지 않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프레임 바디 SUV이기 때문에 그런 도로 위를 살짝 투덜투덜 거리면서 달리는 거 있어요. 모노코크 차체에 비하면 확실히 유연하지 않고요. 고속 주행 안정감도 무게중심이 높고 시트 포지션도 상당히 높은 만큼 직진 안전성은 나쁘지 않은데, 만약에 뭐가 튀어나오는 그런 돌발 상황에서 이렇게 제대로 회피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을 켜고 달리고 있는데요.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서 곡선이 심한 곳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리고 안전구역, 그 과속 카메라가 있는 구역에서도 알아서 속도를 줄이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천시에 사용을 해봤는데, 우천시임에도 불구하고 뭐 차선 중앙도 굉장히 잘 쫓고 있고 앞차와의 간격 조절도 잘 하고 있습니다. 정체 구간에서 운전대를 뗐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 뒤에 경고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약 2분 30초를 돌파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현대기아 차들이 이런 경고를 좀 늦게, 다른 차들에 비해서 늦게 알리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다고도 볼 수 있는데 또 나쁘게 보면 이렇게 운전대를 떼고 졸아버리다든가 하면은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30초 이내에서 보통 경고가 울리기 마련입니다. 계기판은 지금 12.3인치 디지털 화면을 썼음에도 활용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때 좀 더 멋스러운 그래픽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른 차처럼 이렇게 디지털 계기판에 뭐 내비게이션을 가득 채워 본다든가 아니면 최소한의 정보를 보여준다든가 이런 기능은 없습니다. 네, 이 차는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라고 엔진 소리를 스피커 소리로 증폭시켜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주행 모드 3가지, 컴포트, 에코, 스포츠 중에서 컴포트와 스포츠에서 활성화됩니다. 지금 스포츠 모드에서 한번 가속을 해보겠습니다. 약간 뒤쪽에서
V8 가솔린 엔진에 약간 으르렁거리는 사운드가 더해집니다. 지금 에코 모드에서 끈 상태에서 속도를 높여보면 확실히 소리가 가벼워졌죠. 스포츠가 아닌 컴포트에서도 내준다는 점이 상당히 의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금 저희가 시승을 마쳤습니다. 누적 주행거리 69.2km를 달렸고요. 연비는 리터당 10.7km를 기록했습니다. 이 차가 지금 20인치 휠의 5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공인 연비가 9.4km/L거든요. 그 연비보다 확실히 더 잘 나온 편이죠. 저희가 뭐 시속 100km까지 가속 테스트를 하고 뭐 약간 급가속을 하기도 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비가 꽤 높습니다. 물론 도로 상황이 저희가 대부분 약 한 90% 정도가 고속주행 위주였습니다. 아마 시내 주행이 섞였다면 더 낮은 연비가 나왔겠죠. 그런 점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아 모하비 디자인을 바꿔서 오래된 분위기를 환기하고 첨단 운전자 보조장치와 온갖 첨단 기능을 품어서 기아 플래그십 SUV다운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기아 텔루라이드를 바라는 목소리가 많았던 것도 사실인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향점이 비슷한 현대 팰리세이드가 그 부분의 수요를 소화하고, 이 기아 모하비는 조금 더 정통 SUV로서 남성스러운 그런 SUV의 모습을 갖춰서 조금 더 다른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가격은 플래티넘 4,700만원, 마스터즈 5,160만원입니다. 사실 진입 가격이 오른 건 그다지 달갑지 않은 변화지만 가격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기본형부터 많은 편의장치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첨단 편의장치들, 뭐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든가 HDA 같은 거 모두 기본으로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트림을 단 두 가지로 단순화함으로써 조금 더 생산 효율을 높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로드 테스트 기아 모하비 더 마스터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